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종대 호수학과 유지 교수입니다. 오늘은 톡토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나리 여러분 시작하도록 하죠. 네. 자, 국제법으로 본 톡토라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물론 역사 이야기도 합니다. 네. 자, 톡토의 명칭이 원래는 톡토가 아니었거든요. 예, 원래는 그 우산도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종실록 지리지라든가요. 거기에는 그 우산과 무릉, 두 소문 그런 식으로 나와요. 우산 그리고 무릉이라는 것은 울릉도 옛날에 그러니까 우산도하고 울릉도 그게 그 으르찡현 바다에 있다.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세종실록 지리지인 것인데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산극이라는 것은 또 512년에 그 한국 문헌에 나오고요. 근데 그 우산극은 사실상 울릉도하고 막 우산도 톡토 그것을 합한 이름이었던 거죠. 네네. 그런데 울릉도 바로 가까이에는 축도라는 섬이 또 있습니다. 이 축도는 톡토하고는 다르거든요. 그 일본에서 또 축도라고 하잖아요. 톡토에 대해서 축도를 다케시마라고 일본에서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근데 그 울릉도에서 2km 거리에 축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이게 2km로 보이지는 않죠. 바다의 길은 조금 가까이에 보여요. 500m 정도에 보이는데 그 대나무가 많아서 축도라는 이름이 생긴 곳입니다. 네. 고종이 아직 그 임금이었을 때 환제가 아니라 고종이 임금이었을 때 우산도라는 명칭이 헷갈린다라고 해서 톡토가 우산도인데 그 이름을 없앴어요. 우산도 이름을 없앱니다. 그리고 고종은 울릉도는 새섬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새섬이라는 것은 울릉도라는 것은 울릉도 본도와 아까 보신 옆에 있는 축도 그리고 우산도다. 그런데 그게 톡토인데 그 한때 우산도라는 이름을 없앴기 때문에요. 그 이유는 우산극하고 우산도가 우산이라고 이름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우산극은 울릉도인데 그렇죠. 우산도는 톡토예요. 그러니까 헷갈리니까 없애자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렇게 해서 손도라는 이름을 한때 썼습니다. 톡토에 대해서. 근데 이러한 그 구절이 나옵니다. 1882년에 고전실록에 나와 있어요. 네. 근데 손도라는 이름은요, 사실 그 일본 쪽에서 먼저 쓴 이름이었습니다. 17세기에 일본인들이 울릉도 톡토를 완내한 기록이 있어요. 그때 일본인들이 오히려 울릉도를 축도 다케시마라고 불렀고 그리고 톡토에 대해서 손도라는 이름을 썼거든요. 그것을 또 그 조선의 그 책에 나와요. 그 내용이. 그러니까 그것을 잘 알고 있었던 고종은 한시적으로 그 우산도를 없애고 일본 쪽의 손도라는 이름을 조금 빌렸습니다.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그러나 울릉도는 새섬이다라는 것은 똑같았어요. 울릉도 본도와 옆에 있는 축도와 조금 떨어져 있지만 우산도, 손도 그게 나중에 톡토로 가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산도라는 이름은 역사적으로 쭉 있었어요. 그게 사라졌기 때문에 사실 새로운 이름이 생기는 그러한 계기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톡토라는 이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1882년이 그런 계기가 되었어요. 자, 그런데 그 톡토라는 이름은요, 사실 그 전라남도 쪽에 조금 발견 됩니다. 사실 전라도하고 톡토 이름이 관련이 있어요. 네네. 이게 막 모녀도가 문제가 아니라 아래에 있는 톡토가 문제입니다. 네. 그 이게 전라남도 쪽의 바다이거든요. 그리고 또
독솜이라는 섬도 전라남도 쪽에 꽤 있습니다. 독솜이라는 곳은요, 도르솜에서 독솜이 나옵니다. 돌이었는데. 네, 돌이 전라도 방언에서 독이라고 바뀝니다. 그래서 도르솜이 독솜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독솜이 독도로 바뀐 것입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속도라는 섬도 또 있어요. 속도는 그러니까 도르솜. 예, 도르솜을 한자 표기로 속도 이렇게 이것도 역시 전라도 그리고 춘천남도 쪽에 좀 있습니다. 네, 이것은 그 도르솜 자체가 속도 그리고 독도로 가는 하나의 그 경위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1900년 10월 25일이었습니다. 이제 고종이 환제가 됐고요. 고종 환제는 친령 41호를 반포해서 그것을 또 국가의 관보에도 실렸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우르도군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이건 울릉군인데 현재는 당시는 울릉도를 한때 우르도라고 이름으로 바꿔가지고 우르도군 그렇게 했는데 우르도군은 세소입니다. 여기서 정확하게 법적으로 결정해요. 그러니까 포비가 울릉도 본도하고 옆에 있는 측도하고 그리고 속도다 이런 식으로 아직 그 중앙에서는 독도를 속도라고 부르고 있었던 거죠. 현지에서는 도르솜 이라고 부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그 시절이 아직 1900년도 그런 시절이었고 그러나 이곳은 세계에 발표했기 때문에 바로 독도가 속도라는 이름으로 한국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한 날이기 때문에 현재 10월 25일이 독도의 날이라고 그렇게 지자체에서는 쭉 기념 행사를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게 기원이거든요. 네. 자, 그런데요. 그러면 독도라는 이름을 누가 먼저 발견했는가라는 것인데 현지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1882년쯤부터 사실상 독도라는 이름이 생긴 것인데요. 그러나 중앙에서는 아직은 몰랐어요. 그래서 속도라는 이름을 썼잖아요. 그런데 독도라는 이름을 기재한 사람들은 콘시크 문서에 그건 일본인들이었어요. 1904년에 9월이었는데 그 니타카라는 일본의 근함이 울릉도에 왔습니다. 그때 독도가 잘 보였어요. 울릉도에서. 그래서 일본 군인들이 울릉도에 있는 한국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거기에 보이는 섬의 이름은 뭐냐. 근데 한국 사람들이 말하면 못 알아들을 테니까 소소 보여줬어요. 독도라고 해서. 그 기록이 근함의 일지에 남아 있습니다. 근함의 일지에 이렇게요. 한인 이곳을 독도로 쓰고 그러니까 소소 보여줬습니다. 네. 그리고 본방 일본 어부 등이 추려서 량고도라고 칭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독도까지는 이해가 되잖아요. 량고도가 무엇일까? 라는 것인데 량고도는요. 원래 이름은 량클락스입니다. 이게 그 이름을 들으면 일본 이름일까요? 서양의 이름일까요? 서양 이름이죠. 그 서양 이름을 줄여서 량클 그곳을 그 일본인들이 잘 발음을 못해가지고 량고라고 그랬어요. 줄여서. 그래서 량고섬, 량고도 그러니까 프랑스 이름입니다. 프랑스 폐가 19세기 중반에 우연히 독도를 발견하여서 붙인 이름이에요. 자, 그러면 일본 이름이 이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그러니까 서양 이름을 줄여서 그렇게 부르고 있었죠. 자, 한국 이름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있었죠. 자, 이름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요. 이름을 불러주는 한상 그리고 거기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이게 시료집의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1904년에는 일본 이름도 없었기 때문에 17세기에는 있었거든요.
조금 왔다 갔다 했으니까 손도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러나 여기 잊어버렸어. 잊어버렸기 때문에 시료집에도 하고 있지 않았고 이름도 없었고 그러니까 톡도는 1904년 시점에서도 정확하게 어느 나라 것이었어요? 한국 것이죠. 톡도라고 불러주는 주인이 있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러나 일본 문서라고 해서 이것을 싫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이게 싫어하면 안 되는 시료집에 대단히 중요한 자료인 것입니다. 오히려 일본이 그것을 스스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콘문서예요. 콘문서입니다. 이게 실제 콘문서, 일본의 콘문서관에 있고요. 그남니타카 행동 일치라고 하여서 여기에 한인 이것을 톡도, 여기 톡도 있죠. 네, 톡도. 일본 약자로 톡도. 네, 톡도로 쓰고, 네, 본방 오부등이 량코도라고 부른다. 이 나와 있어요. 네, 여기에. 네, 이게 지금도 일본의 국립콘문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완전한 콘문서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톡도라는 이름이 있다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짓말을 해요. 1905년에 톡도는 무명이다 말합니다. 그리고 무주지다. 무주지가 주인이 얻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이름이 있으면 무주지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름이 없다고 거짓말을 해요. 자신들이야 이름은 없었죠. 예. 그러나 콘문서에 확실하게 한국이 이름을 갖고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무시합니다. 그때는 1904년부터 5년까지는 쭉 침략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본이 한국을 그러니까 한국을 무시를 했어요. 그때 그렇게 하여서 1905년 1월 28일인데 결국은 시마네형 오키섬에 편입한다라는 것을 중앙에서 결정합니다. 이거는 톡도를 사실상 강탈해가는 그러한 내용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906년에 또 한국 쪽의 문서에 톡도라는 이름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 이유는 일본의 시마네현의 공무원들이 톡도를 시찰을 하여서 울릉도까지 왔습니다. 올 필요 없는데 왜 왔냐 이거지. 그냥 돌아가면 되는데. 그렇죠. 일부러 말을 하러 왔어요. 그 량코도가 다케시마라는 이름으로 일본 연도가 됐다. 우리 시마네현의 연도가 됐다. 말을 하러 왔어요. 왜 왔어? 올 필요가 없어. 그렇게 왔다라는 것은 너희들 있고 내가 지금부터 관리할게. 그런 식으로 우리가 강탈했다라는 거 말하러 온 거예요, 사실. 그렇게 해도 되는 이유가 울산 누기약이 1905년 12월에 간접적으로 맺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톡도뿐만이 아니라 한국 전체가 사실은 일본의 지배하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시마네현의 공무원들이 이제 톡도를 그렇게 시찰을 하여 가도 괜찮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울산 누기약으로 완전히 제압한 이후에 보러 왔어요. 현재 당시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것을 보고하는 이게 자료입니다. 한국 쪽에서 중앙, 울릉도 쪽에서 중앙에 보고를 한 거예요. 첫 번째 줄은 우르도군수 시무훈택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요. 네, 톡도가 네, 봉근 소속 톡도 이렇게 첫 번째 줄에 나와 있죠. 톡도라는 동그라미. 세 번째 줄을 보면 일본 칸이 일행이 와서 그들이 톡도가 다시 톡도 나와 있죠. 네, 톡도가 일본 연지가 되었다고 시찰을 짜와서 말했다고. 그러니까 우리군 소속 톡도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을 한국정부, 한국위정부의 잠정대신에 올렸어요. 잠정대신은 현재 국무총리입니다. 네, 국무총리가 그래서 지련체 3호를 내렸어요. 금방. 네, 보고를 받았는데 톡도가 또 톡도를 정확하게 중앙에서도 이제 부르고 있었다.
독도가 일본 연지가 되었다라는 설은 전적으로 사실은 무리다. 일본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조사해서 보고해라. 그러니까 독도는 한국 영토라고 그렇게 완전히 그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1905년에 아무리 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그런 것을 일본에서 만든 것뿐이잖아요. 그러나 한국은 1904년에 벌써 독도라는 이름을 쓰고 지배하고 있었고 1906년에는 이렇게 아니다, 이게 우리 것이다 라는 문서까지 정확하게 만들었습니다. 1905년에 일본의 독도 그 편입이라는 것은 손립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요새 그 도쿄올림픽의 홈페이지에 독도가 있었다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독도가 표시되어 있었잖아요. 도쿄올림픽 콘시코 홈페이지에. 그랬어요? 예, 몰랐어요? 네. 이게 중요한 대단히 이슈가 됐는데, 예. 그러면 안 되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도쿄올림픽 보이콧해야 된다, 막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그러나 일본의 이 사람은 그 전직 총리 하토야마 유키오 민주당 때의 총리인데요.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미국 지도에는 독도가 한국 영토로 되어 있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전직 총리로서는 이분밖에 없습니다. 대단히 고마운 사람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맞는 말하는 사람. 중도 우파신가요? 예, 중도우파. 중도파. 예. 보스파라는 일본의 보스파는 친미라서 항의를 못하는 것인가, 막 이런 이야기를 또 했어요. 자, 이 사람이 말한 미국 쪽의 지도가 어디에 있냐? 일본의 보수 언론들은 그런 미국 지도는 없다는 식으로 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있어. 어디에 있냐? 그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미국 지명위원회 사이트에 먼저 들어가면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 지명위원회에서는요, 세계 각국의 지명을 결정하는 사이트인데, 미국 사이트이지만 굉장히 권위가 높은 세계적으로 그 사이트인데, 거기에 들어가서 먼저 사우스 코리아를 선택합니다. 여기요. 네, 그 다음에 독도라고 입력합니다. 여기서는 그 T로 네. D가 아니라 요새는 D인데 1980년대까지는 TOKD였어요. 한국에서.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T를 집어넣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검색하면 그 다음에 이렇게 독도의 여러 이름이 나옵니다. 먼저 리앙클락스, 아까 이야기한 량고도의 리앙클락스. 예. 그리고 이게 측도라는 게 사실 잘못된 것이고요. 그리고 독도 아일랜드, 그리고 타케시마, 독도 이렇게 나오죠. 사실 독도의 여러 이름입니다. 네. 축도라는 것은 아마 그 일본 쪽에서 지금 축도라고 타케시마가 축도도 되니까 그렇게 쓴 것 같던데요. 여기에 그 주권 국가는 사우스코리아. 네. 이렇게. 그리고 시정권을 갖고 있는 국가도 사우스코리아. 완전히 그 미국 지명위원회 사이트는 독도가 한국의 영토다. 한국이 실효 지배하고 있다. 정확하게 인정하고 있어요. 1954년 이후 그렇습니다. 네, 한미동맹이 생겨서 현재까지. 네,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리고 여기는 독도의 경위도 그대로입니다. 네. 자, 여기에 지도가 있다라는 것인데 가장 오른쪽에 OGC 맵이라고 있죠. 네. 이거 구글 맵인데요. 여기에요. 여기에 들어가면 이렇게 울릉도하고 연결되어 있는 빨강, 예, 그게 독도인데요. 먼저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백길이 있잖아요. 백길은 울릉도하고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독도가. 일본 쪽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죠. 이것만이라도 독도는 한국 영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아까 그 미국의 여기서부터 들어가니까 이게 독도는 한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바로 지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확대를 해 볼게요. 그 빨간 부분 확대하면요, 이렇게 독도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하토야마 총리는 이것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네. 그러나 이것을 일본 쪽에서는 알고 있어도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불리하니까. 불리하니까. 예.
자, 그리고 톡도는 분쟁 지역이 아니다라는 거,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톡도 분쟁이라는 말은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적어도 한국 사람이면 톡도 분쟁이라는 말은 안 됩니다. 분쟁이라고 하면 이거 국제법적으로 말하면 톡도가 한국 것인지 일본 것인지 모른다라는 말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톡도는 한국 것일 수도 있지만 일본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본 쪽의 주장을 거의 50% 이상 인정해주는 말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톡도 문제라는 말은 괜찮습니다. 예, 국제법으로 보면 톡도 분쟁이라고 하면 일본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다. 예, 분쟁이니까 국제사법재판소에 오라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제사법재판소는 우리는 안 가지만 그러나 갈 때는 분쟁이라고 인정하면 갑니다. 한국 쪽에서 인정하면 재판이 시작됩니다. 그 이전에는 재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제사법재판소에서는요, 그 소약을 해요. 재판할 때. 그 소약을 할 때는 패배해도 다 수용할 것. 그러니까 분쟁이라는 것을 인정해라. 예, 일본 것일 수도 있고 한국 것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겨도 패배해도 다 수용해라. 거기에 소약을 해야 돼. 우리가 할 이유가 없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입구에서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국제사법재판소라는 것을 논의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톡도는 한국 연도이지만 우리가 더 알아야 되는 것은 톡도는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극경에 있기 때문에 극경에 있는 여러 땅은 세계에서 거의 다 문제가 되어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톡도도 그냥 우리 땅이다로 끝나지 않고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현재 해경청에서 24시간 톡도 12해리를 겸비하고 있습니다. 네네. 일본은 13해리에 3일에 한 번 정도 온대요, 배가. 네. 그러나 우리는 24시간 쭉 지켜야 돼. 네. 이게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톡도 톤도에 한반도 파위가 있습니다. 이게 한반도 파위. 예. 이게 하늘이 그냥 새겨졌어요.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예, 신기하죠. 이게 톡도 톤도의 북쪽에 있습니다. 톡도에 혹시 가시면 마지막에 한 바퀴 돌고 우른도로 가잖아요. 그때 톤도의 북쪽으로 갔을 때 배가 이쪽으로 보시면 한반도 파위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늘도 알고 저만 봐도 우리 땅인데. 예, 톡도도 잘 알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는 톡도는 한국연도입니다. 네, 그런 식으로요. 예, 자 지금까지 내용으로 혹시 질문이 있으세요?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역시 먼저 톡도는 분쟁 지역이 아니다라는 것을 발신해야 되고 그런 면에서는 분쟁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톡도가 아름다운 한국의 섬이다라는 것을 계속 세계적으로 광고해 나가거나 그러나 일본이 뭔가 말을 해 오를 때는 한국 정부가 항상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만들고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일본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 정도는 내놔도 되는 거죠. 네. 받아줄 필요가 없네, 일본이 얘기하는 걸. 예, 물론 그렇다고 일본 쪽의 논리는 정확하게 반박을 만들어 놓고 있어야 돼요. 예, 그런 것은 한국에서도 하는 단체들이 있고요. 네, 한국 정부하고도 더 연락하면서 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나 너무 우리 것인데 마치 우리 것이 뭐 빼앗긴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우리 것이니까. 우리 건데. 네. 마치 뺏긴 것처럼. 뺏긴 것처럼 뭔가 아주 일본에서 뭔가 한마디 하면 거기에 뭐 100마디, 1000마디 한다.
그 필요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럴 사실. 필요가 그걸 아. 괜히 또 이용할 것 같아요. 예, 일본은 이용해요. 그런 그럴 생각이 것 같아요. 들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은 그 오히려 학교에서 잘 가르쳐야 되는 부분들. 국제법으로 볼 때는 말할 필요도 없는 것들이 일본에서 많이 말해요. 아, 예, 그러니까 국제법으로 폰 독도라고 오늘 이야기한 부분은 극히 일부인데 국제법으로 볼 때 이거 대응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 그럼 이거는 대응해야 되는 내용. 이런 게 다 있거든요. 네. 예, 이런 거 어느 정도 가르쳐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독도 가보신 적 있으세요? 독도는 8번 갔습니다. 8번. 네네. 8번. 예, 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요. 가셨네. 그 제가 독도에 가기 위해서 울릉도에 갔을 때는 운이 좋게 다 독도 다 들어갔어요. 가셨어요? 예. 그거는 대단히 운이 좋았어요. 그러네요. 네. 8번이나. 네. 네, 올해가 가기 전에 꼭 한번 저도 한번 네, 가보고 가보도록. 네. 한번 가서 독도를 느껴보면 네. 독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네. 생기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네네. 그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독도는 우리가 지켜야 하는 국경의 섬이다. 라는 것입니다. 네. 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독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